고전적인 수법이죠. 헤어졌던 연인이 용서해달라며 돌아와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재밌게도 다시 잘 봉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표본은 다시 예전의 버릇 때문에, 앙금 때문에 초반에만 잘해주다가 뒤에 가서는 또 뒤통수를 맞게 되죠. 그래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자 코스피가 딱 그랬어요. 5월 20일 수요일 금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야간 선물에 찍혔던 숫자가 옛 연인이 돌아와서 다시 잘해보자고 속삭이던 수치였죠. 금일 새벽에 종료됐던 야간 선물이 종가가 약 한 1149포인트, 시장 베이시스가 38.55라는 약 플러스 39, 상당히 갭이 컸죠. 내일 아침 국장 무조건 갭 상승이다. 실은 다시 들어와서 사귄 다음에 개인분들을 옛 연인을 안심시키고 싶었던 갈치 한 토막 정도의 미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개장하자마자 야간 선물이 만들어 놓은 가짜 가격 때문에 오전 8시 프리마켓장에서는 나름 상승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외국인 매수가 순매수 약 2천억 원. 그런데 예전에 날 배신했던 사람은 다시 오래 못 가죠.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다시 한번 단두대의 집행이었어요. 정규장 시작하자마자 15분 봉 기준으로 거대한 장대 음봉을 그렸죠. 단 15분 만에 오늘의 최저점인 7053.84까지 주식 낙하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수요일에 반대 매매가 터진 현장이에요. 바로 이 시간에 차트 하단에 압도적인 빨간색 거래량 막대가 이 사실을 방증하고 있죠. 36조 원의 신용 잔고 중 버티지 못한 물량들이 아침 9시 정각에 시장가로 쏟아진 흔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때 외국인들은 언제나 이때가 타이밍이죠. 기계적인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투하하면서 개인분들이 항복 물량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계속 유도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9시 15분에서 11시 반 사이에는 기계적인 인공호흡 7053에서 7200선 중반까지 약 150포인트의 반등이 나왔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외국인에서 오른 게 아니라 금융투자 기관의 매수 차익 거래 로봇이 꾸준하게 가동된 결과죠. 현물 지수가 7000선 근처까지 너무 빨리 빠지니까 선물과의 가격 차이가 벌어졌고 기관의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현물 주식 약 1조 원가량을 기계적으로 사들이면서 지수를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영혼이 없는 반등이죠. 예전 연인한테 데이고 그래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나마 조건이 준수해 보이는 녀석이랑 만났는데 영혼 없이 나를 사랑하는 느낌이에요. 현대판 정략 결혼 같은 거죠. 그리고 3일 내내 비슷한 패턴인 게 11시 반부터 현재 약 2시 50분까지는 탈출구 폐쇄가 되면서 이제 배가 다시 서서히 가라앉고 있죠. 11시 30분 이후에 반등이 멈추고 기관의 차익거래 매수 에너지가 바닥이 났고 동시에 외국인이 기관이 억지로 받쳐놓은 그 가격대에 대고 계속해서 조준 사격을 하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오늘은 어제보다 줄어든 약 3조 원 가까이 현물을 던지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그동안 던진 물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3조 원도 원래는 큰 물량인데 타격감이 좀 덜한 것 같죠. 그래서 현재 이 스물스물한 캔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상승 의지가 있다기보다는 하락의 관성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현물 매도액이 줄어들었으면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도 줄어든 거 아니야?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1조 원 남짓 줄어들었죠. 외국인 기계 매도액이 정말 매일 4조 원, 6조 원 폭포수처럼 쏟아냈는데 확실히 강도가 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계 대형 펀드들의 1차 대규모 청산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포인트는 여전히 1조 원가량의 매도가 반등 심하다,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기계적 설정은 여전히 작동 중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뉴스밖에 없는데 그 중에 그나마 덜 나쁜 뉴스, 프로그램 상위 거래 종목만 보더라도 1위에서 100위 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기계의 알고리즘이 지금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1순위인 삼성전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상위 랭킹 종목들, 삼성 SDI나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트레이더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던지는 물량이 워낙 더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의 기계적인 유입은 미리 설정해놓은 지지선에서의 자동적 유입일 뿐이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팔라딘의 패시브 스킬 같은 거죠. 저주나 상태 이상에 걸리지 않는 그런 자동적인 거. 굳이 한 가지 특이점을 포착하자면 외국인의 경우 지수 선물은 던지는데 물론 장 종료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개별 종목 선물인 주식 선물은 많이 사고 있어요. 해지 전략인 게 지수 전체는 패대기 취대, 너무 급격한 폭락으로 본인들이 가진 현물 주식 가치가 휘초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요 종목들의 임의적인 인공호흡기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는 힘없이 스멀스멀. 다만 일부 대형주들 같은 경우 특히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거죠.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내면서 개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꼬시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 뒤에서는 나 몰래 집안 살림을 거덜내고 있던 거예요. 즉 어떻게 보면 세력들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인덱스 전체를 죽이고 지금은 개별 종목으로 시간을 끌며 정산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 이미 약 50조 원 정도 캐시아웃을 했죠. 그리고 이젠 지수 하락에서 수익을 내는 선물 옵션 포지션이 메인 수익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1차 반등 구간에 진입은 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대세 상승의 재반등 시간은 아직 아니다. 자, 왜 이렇게 자꾸 이들도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고 있냐면 전 세계 자본이 공격을 멈추고 정산에 들어간 느낌인데 일요일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미 국채 금리 이슈와 맞물려서 현재 S&P 500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 0.68까지 떨어졌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공식이 25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를 땐 주식도 같이 오르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 상승, 밸류에이션 압박, 할인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 폭락으로 연결이 되는 그 과정. 이게 99년 9월 닷컴 버블 정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있는 패턴이에요. 즉 시장은 현재 금리 상승을 성장이 아닌 인플레이션 공포와 거품의 붕괴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력한 라이벌이 부활하죠. 주식의 라이벌. 채권이 주식을 이기는 시대. 즉 지금 타이밍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투자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한국 또는 미국 채권 ETF.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위험 수익의 유혹이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신흥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고 이제 이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닥친 상황에서는 굳이 수익을 여기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아둥바둥 할 필요 없이 미국 정부에게 돈을 맡기면 10년 동안 30년 동안 따박따박 매년 5% 이상을 안겨주죠. 수급의 대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그동안 외국인이 50조 원가량 탈출한 진원지가 즉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50조 원을 뽑아내서 탈출했던 목적지가 여기인 거예요. 불안한 한국 PER 23배 25배짜리 주식 팔아서 안전한 미국 30년물 5.2% 수익을 챙기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결국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8천에서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금리의 중력에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고점에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투입했고 내가 장기 투자자가 아닌데 만약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물들고 있다. 이제는 포모가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특히 계속해서 이번 주 초 신용 반대 매매가 터져 나온 날은 이전보다 공포가 훨씬 더 많이 앞서게 됩니다. 솔직히 금주 가장 좋았던 분이 월요일에 열렸던 갭상승 구간이었죠. 지금은 세력이 상당 부분이 현금을 다 챙겨 나간 뒤에 개인분들이 빚이 스스로를 잡아먹는 패닉 구간에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금일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마이너스 1조 원대로 줄었다는 것. 이전에는 4조에서 6조 정도였죠. 미친 듯한 투매의 1차 파동이 어느 정도는 정점을 찍었다. 즉 어느 정도 목요일에는 하락에 베팅한 세력들이 수익을 챙기는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반짝 반등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히도 좁지만 개찰구로 나갈 수 있는 좁지만은 그래도 비집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거는 중단기 투자자에서 입장이고 장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사이클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이클이 아니에요. 다만 특정 구간마다 조정 포인트마다 내 포트의 재분배와 재조정 그리고 재조주는 내 기여에 기름칠을 해주며 조금씩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죠.